안녕하세요. 다이바이TV 장반장입니다. 이전 영상에 보여드렸던 애프터블로우 설치를 직접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이쪽이 자동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쪽 라인은 상시 전력이고요. 이쪽 라인은 ACC 퓨즈에 연결되어 있는 라인인데 자동차 시동을 끄면 전원이 차단되는 퓨즈입니다. 자,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전원을 넣고요. 이 부분이 블로우 모터라고 보시면 돼요. 에어컨이나 히터 송풍 시에 바람이 불어넣는 모터입니다. 이게 돌아야 되고요. 이걸 보고 계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자동차를 운행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동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끄면 ACC 전원이 차단이 되겠죠.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 동안 보이시죠? 블로우 모터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꺼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금 이게 자동차 배터리라고 했고요. 이 부분이 상시 전원 연결되어 있는 퓨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차체에 연결된 볼트 같은 접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라인이 상시 전력이 연결되어 있고요. 이 선이 각 부위로 전원을 공급해 주게 되고요. 타이머 릴레이 1번, 타이머 릴레이 2번을 거쳐서 나온 전류가 다시 40A짜리 릴레이를 들어가고요. 릴레이에서 나온 전류가 블로우 모터를 돌리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이건 ACC 퓨즈라고 보시면 돼요. 시동을 껐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ACC 퓨즈예요. 퓨즈 박스에서 그걸 찾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퓨즈 박스 근처에서 설치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부터는 블로우 모터 근처에서 설치할 겁니다. 그럼 이제 타이머 릴레이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뭐냐? 타이머 릴레이라고 해요. 지연 릴레이라고도 하고요. 이 타이머는 내가 설정한 값에 따라 일정 시간 작동을 하거나 작동을 멈추는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타이머 1, 타이머 2 이렇게 배치했고요. 네 가지 모드로 작동을 하는데 제가 원하는 동작 모드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타이머 두 개를 조합해서 원하는 동작 모드를 구현한 거고요. 혹시라도 설명을 보시면서 하나의 기기로 동작이 가능한 릴레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번 타이머는 P4 모드로 작동을 하는데 네 가지 모드 P1, P2, P3, P4 1번은 P4 모드로 했어요. 자세한 타이머 모드의 설정과 안내는 구매하신 제품 페이지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소개해드리면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이머는 P1 모드로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모드에 따른 동작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 타이머 P4 모드 상시 모드로 들어오는 전원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이건 플러스인데 여기 빨간색 라인은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전원이 좌측 메뉴에 입력 플러스로 들어갑니다. 이 전원이 또 어디로 가느냐? 여기 여러 개 물려 있죠? 두 번째 타이머에도 입력이 플러스예요. 같이 쓰여요. 그리고 입력 플러스는 타이머를 구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플러스 전원이 타이머 오른쪽에 보시면 가운데 단자 커먼 단자라고 하고요. 실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연결하는 전원입니다. 이곳에 들어온 전류가 아래쪽으로 나갈 것인가 위쪽으로 나갈 것인가를 선택해서 쓰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원이 두 번째 타이머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다 묶여 있어요. 그리고 이 플러스 전원은 40A 릴레이 입력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40A 릴레이 입력 플러스예요. 이 부분부터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이 앞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전원은 타이머 왼쪽 아래에 있죠. 이건 타이머를 구동하기 위한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해서 이번 타이머 아래쪽에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된 라인이 40A 릴레이에 마이너스 접지로 들어가요. 이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P4 모드의 구동 방식이 같은 경우는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아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동작을 하지 않다가 전원이 차단되는 순간 동작이 일어나요. 즉 어떤 의미냐면 시동을 끄는 순간부터 동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요. 1번 타이머는 위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2번 타이머는 아래쪽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건 노멀 오픈, 노멀 클로즈라고 해서 위아래가 반대로 작동을 해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면 1번 타이머는 위쪽에 평상시 전원이 차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은 전원이 들어와 있죠? 반대로 보시면 돼요. 시동을 끄면 자, 이 순간부터 전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에도 이 상태로 전원은 계속 들어와 있어요. 자, 이걸 2번 타이머에서 받아줘야 하잖아요. 1번 타이머 설정에 의해서 출력된 플러스 전류가 저는 이 선을 신호선이라고 할게요. 이 신호선이 이쪽 트리거 단자로 전원을 입력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 상태에서는 어떨까요? 시동을 켠 상태에서는 이쪽에 전원이 입력이 되지 않고 있어요. 2번 타이머의 트리거에 신호가 입력이 안 되다가 시동을 끄는 순간 이렇게 해서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전원이 공급되다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전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 이후에는 이곳으로 전원을 공급하지 않아요. 이 시간 동안 대기를 했다가 이 시간 동안은 켜지고 이후에는 차단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동을 끈 후 7초 이후 작동을 시작하고 9초 동안 블로어 모터를 돌린 후 꺼진다. 이렇게 설정을 바꿔 볼게요. 7초 동안 대기를 하게 했고요. 7초 이후에 블로어 모터가 작동을 한다는 의미예요. 블로어 모터를 얼마나 작동을 시킬 것인가? 9초 동안 작동을 시켜 볼게요. 이걸 설정하는 방법은 타이머 릴레이 판매하는 곳에서 참고를 하시고요. 9초 동안 블로어 모터를 돌린다. 그럼 해볼게요. 지금은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시동을 켰어요. 시동을 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 시동을 끕니다. 7초 후에 시작을 하고요. 9초 동안 블로어 모터가 작동을 한 다음에 꺼지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트리거 단자에 전달되는 입력 신호예요. ACC 퓨즈에 연결됐던 신호선이 시동을 끄는 순간 시동이 꺼졌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설정 값에 의해서 출력된 전류가 2번 타이머 신호로 입력이 되고 2번 타이머에서 설정된 값만큼 출력을 내보내고 그 이후에 차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제가 간과한 게 차량의 블로어 모터가 플러스뿐만 아니고 마이너스를 제어를 해줘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제어해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어요. 조금 더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진 것 같지만 릴레이 두 개가 추가된 겁니다. 이 릴레이는 40A 릴레이고요. 조금 용량이 큰 걸 사용했어요. 안전을 위해서. 가능하면 용량이 커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40A짜리를 준비를 했고요.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오면 뭐 약한 전류도 상관은 없어요.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스위치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여기 대전류가 들어오거든요. 전력 소비가 많은 전류가 들어오는 라인이에요. 이쪽으로 여기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쪽에 구성된 전선들은 다 얇아요. 이건 신호만 생성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전력을 소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쪽 릴레이로 들어가는 전선들은 두꺼워요. 여기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큰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두꺼운 전선들을 넣었어요. 이 선이 16AWG 실리콘 케이블인데 이 정도면 이걸 돌리는데 안전에 전혀 문제되지 않고요. 18AWG 케이블을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릴레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릴레이는 이건 플러스를 제어하기 위한 릴레이고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를 제어하기 위한 릴레이예요. 먼저 플러스를 설명드릴게요. 플러스 상시 퓨즈에서 나온 대전류 라인이 맨 아래쪽으로 들어가요. 이걸 잠깐 빼볼게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3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가 배터리 입력 플러스예요. 블로어 모터로 공급할 플러스 전원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맨 위에 보이는 87이라고 써있는 노멀 오픈 단자, 이 부분을 통해서 블로어 모터로 나가는 거예요. 블로어 모터에 플러스 전원을 공급하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면 86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건 마이너스 전원이고요. 릴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마이너스 전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85라고 써 있어요. 이게 스위치 신호 입력이에요. 이쪽으로 전원이 입력되는 동안 이쪽으로 들어온 대전류 플러스가 여기를 통해서 블로어 모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먼저 타이머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반대로 작동을 해요. 평소에 열려있다, 닫혀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4개를 사용할 거예요. 이 커넥터를 연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거꾸로도 안 들어가고요. 그냥 들어가는 대로 끼워 주시면 돼요. 이 릴레이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한 건 구입한 곳에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릴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마이너스는 이 부분에서 따온 거예요. 말하자면 이 부분에서 따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걸 공통선으로 묶어 쓰는 거예요. 자, 그럼 플러스 대전류는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했죠? 대전류가 맨 아래쪽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릴레이에게 신호를 줄 것, 아까 2번 타이머에서 설정된 값 동안 출력되는 전류가 있죠. 이 출력되는 플러스가 이쪽으로 공급이 돼요. 이렇게 신호선 플러스가 들어와 있는 동안 아래쪽에 들어온 대전류 플러스가 맨 위쪽 라인을 통해서 블로우모터 플러스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블로우모터에 들어갈 플러스는 해결이 됐어요. 다음은 마이너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마이너스는 왜 굳이 마이너스 제어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블로우모터를 동작시킬 때 차체 회로에서 뭔가 마이너스 라인도 제어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제어하는 걸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릴레이하고 이 릴레이는 같은 거예요. 마이너스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쪽으로 대전류 플러스가 들어갔잖아요. 아래쪽으로. 이쪽은 반대예요. 맨 아래쪽으로 대전류 마이너스가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맨 위로 대전류 플러스가 출력이 됐었는데요. 두 번째 릴레이는 맨 위로 마이너스 대전류가 출력이 되어서 블로우 모터의 마이너스 전원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신호선은 뭘로 쓰냐? 신호선은 똑같이 플러스를 사용해요. 왼쪽은 이 릴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마이너스 전원이고요. 아래쪽은 블로우 모터로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마이너스 대전류 입력이 되고요. 오른쪽은 이 신호를 생성하기 위한 플러스예요. 이 플러스는 여기에서 나온 게 이쪽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이쪽으로도 들어가고 이쪽 편에도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편은 퓨즈박스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쪽 편은 블로우 모터 쪽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을 이 끝에 와서 따준 겁니다. 자, 그럼 전원 입력이 다 끝났어요. 여기 릴레이를 구동하기 위한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신호선이죠. 이쪽으로 전원이 들어오는 동안 아래쪽에 있는 대전류 마이너스가 위쪽에 있는 대전류 마이너스 라인을 통해서 블로우 모터 마이너스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예, 대략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그런데 헷갈리는 게 이건 무엇이며 이건 무엇이며 이건 무엇인가 라고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겨울 같은 때 가을 이후부터는 에어컨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보통은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는 동안 이쪽에 대기 전류가 발생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계속 전기가 소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쓸 때는 이쪽 그리고 이쪽 두 군데 스위치를 만들었어요. 왜 이쪽도 스위치를 만들었냐? 시동을 켜고 송풍을 하면 이쪽으로 물려있는 전원이 발생을 하고 이쪽을 타고 역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위치를 달아줬어요. 그럼 이건 무엇이냐? 혹시나 해서 단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이건 역전류 방지 모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동을 켜고 송풍을 하게 되면 이쪽을 통해서 반대로 전기가 흘러서 릴레이에 전기가 공급이 돼요. 제가 먼저 테스트 해봤는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역전류 방지 모듈을 중간에 달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켰다가 껐습니다.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죠. 이게 블로우 모터로 가는 거예요. 지금 10.62V쯤 나오네요. 시간이 지나면 꺼지죠? 꺼졌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시동을 켜고 송풍을 하면 전원이 이쪽으로 거꾸로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블로우 모터에 전원이 거꾸로 공급되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원이 들어와 있으면 블로어 모터 돌겠지만 이렇게 전원도 들어오겠죠. 이 전류가 이쪽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역전류 방지 모듈을 거치게 되면 전압이 확 다운이 되죠.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모듈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애프터블로우를 구입하지 않고 애프터블로우를 할 수 있는 장치 연결과 작동 방식을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그걸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퓨즈박스에 전원을 연결할 때 그냥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이렇게 퓨즈박스에 딱 꽂으면은 굉장히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퓨즈 멀티잭을 이용하시면 돼요.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사용하는 전선을 연결하시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퓨즈를 물려가지고 딱 퓨즈 박스에 있는 원래 있던 자리에다 연결하시면은 기존에 있는 퓨즈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기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자, 이것은 스카치락이라고 하는 부품입니다. 이거는 뭐 두 개의 전선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한 개의 전선을 두 가지로 출력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블로어 모터로 들어가는 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선이에요. 기존의 순정 블로어 모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요건 릴레이에서 들어오는 선을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물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릴레이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려서 사용하시면은 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스위치예요. 기존에 사용하던 스위치가 용량이 좀 안 되는 스위치라서 제가 사용해봤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용량이 좀 큰 건데 요건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요. 요거는 220V 10A짜리 스위치예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시니까는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요걸로 스위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애프터블로우에 대한 모든 연결하고 설명이 끝났습니다. 각 부품에 대한 구매 링크나 이런 거는 제가 자세하게 올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더 저렴하게 구입하시려면 알리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들 많이 검색이 되니까요. 알리에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밖에 이제 다이가 안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간단한 방법으로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라도 댓글로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